안녕하세요. 운동역학의 기초 2차 시부터 5차 시를 수업할 신희승이라고 합니다. 운동역학의 기원 먼저 할게요. 운동역학은 움직임과 연관된 곳에서 동작을 개선하고 향상시키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운동역학은 정력학, 동력학, 유지학과, 기능의학들이 있습니다. 기능학은 운동역학에서 인체의 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지식뿐만 아니라 인체의 운동과 기능을 향상시켜 운동을 수행할 때 요구되는 기능의학적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능학을 하고요. 동력학은 운동학, 운동역학, 반응도 방향, 위치, 속도, 가속도, 변이 등 있잖아요. 그리고 운동역학은 힘, 근력, 지면, 발력, 중력, 마찰력과 힘에 의한 효과, 토크, 관성, 중력량 등을 분석합니다. 운동역학의 목적, 경기력 향상, 그리고 스포츠 상해 최소화, 운동용 기구 개발 등이 있습니다. 자, 운동의 정의, 물리용어로서 물체나 신체 위치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하는 것. 운동을 일으키는 원인이 힘이며 물체나 신체에 힘이 작용되지 않는다면 운동의 상태는 변하지 않습니다. 일상용어에서의 경기, 체조, 동작, 스포츠라는 의미로서의 운동과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저희 흔히 생각하는 스포츠로서의 운동과는 물리 용어로의 운동은 정의는 다르다는 거죠. 물체나 신체 위치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하는 거. 그러니까 여기 있던 물통이 중력의 힘을 받아서 떨어지는 거. 이런 현상 자체를 저희는 운동이라고 정의합니다. 자, 선운동, 직선운동, 이렇게 턱걸이 같은 거요. 상하, 좌우, 그리고 곡선운동. 물체나 신체 움직임이 곡선을 따르는 운동. 이렇게 가는 운동을 말하고요. 각운동, 턱걸이에서 이렇게 매달리면서 그네 같은 거 있잖아요. 그리고 전환의 회전운동. 그러니까 중심축을 가지고 이렇게 중심축을 기준으로 이렇게 회전하는 거, 중심축 기준으로 회전하는 그런 걸 각운동이라고 하고요. 회전운동이라고도 합니다. 복합운동, 선운동하고 각운동이 결합된 운동으로 신체의 대부분은 이에 해당합니다. 자, 보행, 몸이 이렇게 앞으로 가잖아요. 그런 거는 선운동이죠. 근데 무릎은 걸을 때 어떻게 됩니까? 무릎은 또 접히잖아요. 그러니까 무릎을 기준으로 이렇게 각이 생기면서 걸리니까. 그래서 신체 운동의 대부분은 이에 해당합니다. 자, 구르면서 나아간다. 그쵸? 선은 아마 직선 운동을 하고, 그리고 이 축을 중심으로 도니까 아마 선 운동과 각 운동이 결합된 복합 운동이겠네요. 그쵸? 복합 운동이고요. 자, 인체 해부학적 지식. 일단은 운동 역학을 알려면 일단 몸의 움직임을 알려면 몸의 구조부터 알아야 몸의 움직임을 알죠. 그렇죠? 그래서 뼈는 206개로 이루어져 있으면서 뇌, 척추, 심장 등과 같은 인체의 내부의 기관을 보호합니다. 관절은 두개골, 경추, 견갑골, 주관절, 팔꿈치 관절이죠. 그리고 골반 그리고 고관절, 슬관절, 무릎 관절이고 족관절, 발목 관절이죠. 근육은 전두근, 광배근, 대흉근, 상완 이두근, 전완근, 상하 삼두근, 승모근, 대둔근, 저희가 아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육은 체중의 약 40에서 50%를 차지하며 근육 자체의 수축성으로 골격 움직임 자체와 체온이 유지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체온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가 근육이 움직이면서 자꾸 열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래서 체온이 유지되죠. 건과 인대. 건은 근육을 뼈에 연결시키는 조직이고요. 인대는 뼈와 뼈 사이를 연결해주는 섬유성 조직입니다. 인대는 뼈와 뼈, 건은 근육과 뼈. 그쵸? 네. 인체 분절 자세, 해부학적 자세, 이런 자세를 말합니다. 자, 운동축과 운동면. 자, 좌우면, 여기서 보시면 좌우면 이렇게, 그리고 이거는 수평면, 그리고 수직축, 좌우축, 좌우면과 좌우축, 수평면과
수평축. 그리고 위로 상하 전후. 그래서 좌우면은 이렇게 이면을 갈라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갈라져서 보니까 이게 우리의 측면으로 발생하는 면이에요. 그러니까 아유 죄송합니다. 전후면하고 헷갈려. 그러니까 좌우면은 이렇게 인체와 신체 분절의 운동이 측면으로 발생하는 면이고요. 수평면은 인체 분절의 운동이 수평적으로 일어나는 면. 그리고 전후면, 인체와 신체 분절 운동이 전후로 발생하는 면, 수직축, 수평면 운동이 일어나는 가장에서 좌우면 운동이 일어나는 좌우축, 전후면 운동이 일어나는 가상에서입니다. 이런 거 다 보면은 면은 지금 측면에서 보고 있잖아요. 측면에서 그러면 수평면을 기준으로 보고 있는 거겠죠. 옆모습을 보고 있으니까, 전후를 보고 있으니까. 수평면이 아니고 그 전후면, 그죠? 전후를 보고 있으니까 앞 전후를 보고 있잖아요. 지금 전후를 보고 있으니까 전후면을 기준으로 우리가 측면을 보고 있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또 굴곡신전, 과신전. 굴곡, 신전, 과신전. 근데 발은 배 쪽으로 보이는 둘 다 굴곡이에요. 근데 배 쪽으로 보는 배측 굴곡, 반대로 좌측 굴곡이 있습니다. 내전과 외전, 요골 굴곡, 척골 굴곡. 요골 쪽으로 굴곡하고 철곡 쪽으로 굴곡하죠. 오른쪽 측면으로 굴고 왼쪽 측면으로 굴고. 이것도 회전, 외측 회전, 내선, 외측 회전, 외선. 그러니까 외전은 중심선으로부터 이제 인체 분절에 멀어진 운동이죠. 외전. 중심선, 여기 중심선으로 따졌을 때 인체에서 멀어지는 동작입니다. 그래서 외전이라고 내전은 가까워지는. 회전, 인체 분절의 장축을 중심으로 분절 내의 모든 점이 동일한 각거리로 이동하는 운동입니다. 외측 회전, 내선, 몸의 중심선으로의 회전, 외측 회전 또는 외선, 몸의 중심선으로부터 바깥쪽으로 향하는 회전. 자, 구분, 단축성 수축과 신장소 수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동근은 움직임을 위하여 필요한 힘의 대부분을 발휘합니다. 그죠? 자, 다시. 자, 저희가 뭐 이런 운동을 하잖아요. 근육 운동. 주동근. 만약에 예를 들어 저희가 뭐 헬스를 할 때 뭐 덤벨을 들고 이렇게 올리잖아요. 그럴 때 이두가 쓰이기 때문에 이두가 주동근이죠. 움직임 위하여 필요한 힘의 대부분을 발휘. 그리고 이두는 단축성 수축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기랑근, 주동근과 서로 반대되는 작용을 동시에 하는 근육입니다. 주동근이 신근이면 기랑근은 굴곡이 됩니다. 자, 주동근이 이두죠. 그래서 이제 주동근
이제 단축성 수축을 하고, 그리고 삼두 이 상완 삼두근 기량근이죠 여기서는. 그리고 신장석 수축을 합니다. 상하 이등근 수축 시 상하 삼두근 기량근 신장석 수축. 협응근 주동근에 작용에 도움을 주고 정밀하게 조절하도록. 덤벨컬을 할 때 주동근은 상하 이등근 근데 전완근도 쓰이죠. 전완근은 협응근 작용에 도움을 주는 겁니다. 팔굽혀 펴기도 주동근은 상하 삼두근과 대흉근, 상시도 상하 삼두근과 대흉근, 상승시도 상하 삼두근, 턱걸이는 상승시 상하 이두근과 광배근, 그리고 하강시 상하 이두근과 광배근. 하프스투어트 상승시 대둔근, 그리고 대퇴사두근, 하강시 대둔근 대퇴사두근. 윗몸 일으키기 복근. 근데 상승 시에는 다 단축성 수축을 하고요. 그리고 하강 시에는 신장성 수축을 합니다. 다 마찬가지예요. 근축 수축의 형태, 등척성, 길이의 단축 없이 장력이 받는 수축. 예를 들어서 벽을 미는 상황. 힘을 주고 있잖아요. 근데 근육의 길이는 변화가 없죠. 장력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등속성, 전 운동 범위에 걸쳐 일정한 속도로 근육이 최대 수축을 유지하게 합니다. 재활 기구 이런 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일정한 속도로 해야 되잖아요. 저희가 뭐 이걸 할 때, 덤벨을 할 때 일정한 속도로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등속성은 뭐 재활 기구에 맞춰서 일정한 속도로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걸 등속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흔히 저희가 하는 헬스나 뭐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등장성이죠. 등척성은 이거 정적 수축. 등속성도 결국에는 이렇게 근육이 수축하고 늘어나긴 해요. 수축은 하는데 이제 기기에 따라서 일정한 속도로 하냐, 그리고 아니면 내 의지에 따라서 자유로운 속도로 하냐, 그런 거에 따라서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등척성, 등장성, 등속성. 뭐 벽을 미는 거, 헬스, 그리고 무릎, 재활 기구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숙중의 형태. 근육의 장력은 일정하되 근육의 길이가 변화하는 운동입니다. 헬스죠, 헬스. 단축성 수축, 근육의 길이가 짧아지면서 장력이 발생하고, 근육의 길이가 신장 수축, 원심성, 근육의 길이가 늘어나면서 장력이 발생합니다. 덤벨을 들어 올리는 상완 이두근. 왜냐면 힘을 써서 얘가 수축하면서 덤벨을 끌어올리기 때문이죠. 근데 신장 수축은 덤벨을 들어 올리지 못한 상완 이두근. 무게가 너무 무거워. 어떻게 해야 돼? 힘을 써서 막 단축성 수축을 하려는데도 내 힘을 안 쓰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도 이게 무겁기 때문에 늘어나면서 이게 막 뭐라 해야 되지, 그 신장수 수축이 되면서도 이제 장력이 발생하는 거죠. 근육이 저항보다 작은 장력입니다. 자, 이걸 한번 풀어볼까요? 자, 지금 전후를 보고 있잖아요. 전후를 보고 있기 때문에 전후면상에서 움직이는 것을 오른쪽에서 본 것이다. 이 과정에서 오른쪽 팔은 경관절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굴곡되고 있죠. 그리고 상완과 상완 전완 사이에 각이 장아짐으로 상완과 전완 사이에 각이 장아짐으로 이 주관절이, 경관절 어깨관절이죠. 어깨관절은 그대로 있었으니까 주관절이 줄어들었다. 굴곡한 것이다. 또한 하체에서 고관절은 이제 어떻게 됐어요? 굴곡했죠. 네, 그리고 슬관절도 굴곡했어요. 굴곡했고, 이 족관절은 배 쪽으로 굴곡이 일어났기 때문에
배치 굴곡이고 이 변화는 모두 이거는 근데 좌우축이에요. 왜냐면 좌우축을 여기 만약에 한다면 그러니까 전우축은 이렇게 찍는 건데 이렇게 찍으면은 우리가 전우축을 찍으면 이렇게 찍는 거기 때문에 이런 앞면상에서나 뒷면상에서의 이런 뭐 팔이 움직이는 이런 동작을 보는 거고 좌우축을 꽂았을 때 여기에다 이렇게 착 꽂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됐어요? 이거 몸이 이렇게 꽂히면 이거 기준으로 이렇게 보이겠죠. 이렇게 전과 후가 돌아가는 게 보이겠죠. 여기다 꽂히면. 그래서 이거는 좌우축이 꽂힌 것입니다. 그래서 전후 굴곡, 주관절 굴곡, 배치 굴곡, 좌우축입니다. 바벨 들어올 때 문제는 알아서 잘 푸시고요. 이런 게 근육마다 동작마다 근육이 다 다르니까 잘 아셔야 돼요. 자, 1차 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2차 시로 넘어가 볼게요. 아니, 2차 시로, 아니, 3차 시로 넘어가 볼게요. 자, 3차 시. 몇 분이지? 16분. 자, 3차 시. 3차 시. 아, 코 아파. 3차 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인체 물리적 특성. 질량, 무게. 질량은 인체와 모든 물체에서 불변하는 물리량이다. 질량은 크기 항상 일정하며 외부의 힘으로부터 물체를 가속하기 어렵게 만드는 특징이 있다. 그러니까 몸무게 뭐 이런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질량. 물체의 관성의 척도. 동일한 힘을 가했을 때 질량이 큰 사람은 작은 사람에 비해서 가속시키기 어렵다. 뭐 당연한 소리죠. 뭐 무거운 사람들보다 가벼운 사람도 움직이게 하기가 더 쉽잖아요. 그죠? 그리고 무게. 지구가 물체가 하는 중력의 크기이다. 질량은 스칼라약이며 무게는 크기와 방향을 가진 벡터이다. 그러니까 질량은 크기와 방향을 가지지 않고 그냥 그 물체 고유의 그런 고유한 거예요. 고유한 질량. 근데 무게는 이제 질량에서 크기와 방향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질량은 고유한 그런 스칼라양이고 무게는 크기와 방향을 가진 벡터입니다.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체중이 70kg라는 표현은 중력 가속도가 생략된 말이에요. 체중이 70kg 이거는 무게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하면 70kg.g가 됩니다. 킬로그램 중 그리고 물주턴. 자, 중심, 질량 중심, 물체 질량이 모든 방향에서 똑같이 분포되어 있는 특정 지점이다. 물체의 무게가 모든 방향으로 동일하게 분포되어 있는 점 또는 물체의 분절에 의해 생성된 토포의 합인 0인 지점이 물체 중심이 된다. 물체 무게. 그쵸. 그리고 자세의 변화와 상관없이 지구의 중력은 무게 중심에 집중되어 추진을 위해 선수가 주로 극복해야 할 힘으로 작용된다. 그러니까 무게중심이 그냥 그대로 이렇게 서서 사람이 이렇게 뛰면은 그대로 무게중심이 여기 있겠죠? 여기서 좀 무게중심이 치우칠수록 이제 중력이 몸의 앞에서 작용하기 때문에 좀 더 달릴 때 편하겠죠. 그래서 상체나 이런 걸 숙여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인체의 정적 자세는 무게중심이 고정된 상태이며 동적 움직임은 무게중심이 위치 변화로 가능하다. 정적 상태에서 분자의 위치를 고정할 경우 무게중심 위치는 고정되면 사지의 위치 변화는 동적 움직임을 위한 무게중심 위치의 변화를 증정한다. 즉 분자의 위치를 움직이고자 하는 방향으로 이동시키면 무게의 위치가 변하게 됩니다. 그렇죠? 원래는 무게중심이 여기 있지만 이 팔과 다리 이런 걸로 이렇게 움직이면은 무게중심이 변하고 여기도 원래 여기 있었지만 몸을 이렇게 사지를 벌렸기 때문에 사지를 벌렸대. 아무튼 다리랑 팔을 놓기 때문에 여기 무게중심도 변했죠. 공조에서 인체의 무게중심은 중력과 일치되어 무게중심의 비행 경로는 전환이 불가능하다. 무게중심의 비행 경로는 도약 순간입니다. 그렇죠. 왜냐면 공중에서 떴을 땐 중력의 힘을 받기 때문에 이미 뭐 어떻게 하든 무게중심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래서 도약 순간에 먼저 결정된다 그런 소리인 거고요. 배면뛰기에서 플롯 기술을 사용하면 무게중심을 6비트만 올려도 이렇게 올려도 높일 수 있지만은 정면뛰기에 스쿼트 점프를 사용하면 동일한 높이를 얻기 위해서 무게중심을 8비트 정도 올려야 된다. 그러니까 그만큼 더 힘들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높이뛰기를 할 때 배면뛰기를 사용하는 게 더 쉽다는 이유가 무게중심을 6비트만 올려도 되니까 정면뛰기 하는 것보다 2비트나 적게 올려야 되죠. 그만큼 드는 힘이 덜한 거예요. 그만큼 더 쉽고 그런 겁니다. 자, 인체의 균형과 안정성. 인체의 균형. 인체는 내력과 외력에 대하여 자세 정렬을 통해 균형을 유지한다. 무게중심 위치 변화를 위한 자세 조절을 균형 혹은 평형이라고 합니다. 자, 인체 안정성. 인간이 직립 자세를 유지하거나 스포츠에서 특정 자세를 유지하고자 할 때 예외 없이 중력이나 마찰력 등의 외력을 받기 때문에 자세 안정성이 중요합니다. 스포츠는 경기 상황에 따라 순간적으로 자세를 변화시키거나 최상의 경기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적인 안정성과 동적인 안정성에 대한 기본 원리를 이해하고 이를 스포츠 상황에 적용시켜야 합니다. 자, 정적 안정성. 인체에 작용하는 모든 힘과 토크의 합이 평형을 이룬 상태. 안정성이니까 서 있는 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안정성은 기저면 크기. 기저면 크기. 그러니까 기저면이 클수록 땅바닥에 지지하고 있는 다리가 많을수록 여러분들 당연히 그러니까 기저면이 뭐냐면은 땅바닥에 닿고 있는 닿은 축을 기준으로 만들어지는 면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다리 두 다리 서 있다 하면 그 발과 발 사이에 그 면밖에 안 되고 만약에 네 발로 이렇게 서 있다면 여기 네 발로 서 있다면 여기 이게 전부 다 기저면인 거죠. 기저면이 넓을수록 안정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무게중심의 높이는 당연히 낮을수록 더 안정이 있고요. 높으면은 그만큼 아래가 취약하기 때문에 낮을수록 무게중심이 좋습니다. 무게중심 선의 위치. 무게중심 선의 위치가 기저면 안으로 들어올수록 더 안정적이에요. 물체 질량은 무거울수록 아까 뭐라 그랬죠? 가벼운 사람이 더 움직이기 쉽다 그랬죠. 무거울수록 움직이기 어렵기 때문에 좀 더 안정적이다. 마찰력이 높을수록 우리가 급정거도 빠르고 그만큼 안정성도 높아지죠. 빙판에서 저희가 안정적으로 걸을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방금 말했듯이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기저면을 높이고 이거예요. 이렇게 우리 지면에 닿은 축들을 기준으로 면이 생성되잖아요. 넓을수록 물체 안정성이 높아지고 좁을수록 안정성이 감소된다. 힘의 작용 반응으로 기저면을 설정하면 안정성이 증가됩니다. 힘의 작용 반응으로 기저면을 설정하면 그러니까 중력이 이렇게 작용하잖아요. 그 방향으로 기저면을 설정하면 안정성이 증가됩니다.
그렇다고 하네요. 자, 무게중심은 아까 말했듯이 높을수록 안정성 감소되면 낮을수록 안정성은 증가합니다. 그리고 무게중심선이 기저면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야 더 안정성이 높습니다. 무게중심선이 위치. 무게중심선은 물체의 무게중심을 동반하는 수직선으로 가져간다. 기저면상에서 위치한 무게중심선에 따라 안정성이 변화합니다. 그리고 무게중심선이 기저면 중앙에 위치할수록 안정성이 증가되며 기저면 가장자리로 위치할수록 안정성이 감소됩니다. 질량과 마찰력이 큰 안정성이 높고 낮으면 안정성이 낮다. 아까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그리고 시각적 심리적 그죠. 심리적 영역이나 시각적 이런 것도 당연히 안정성에 유지할 수도 있죠. 이거 좀 볼까요? 자, 평균 따라갈 때 중심을 잃고 쓰러진 거 왜 그렇죠? 신체 중심의 수직선이 기저면을 벗어날 때 주기가 생략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신체 중심의 수직선이 이 평균대가 짧으니까 평균대가 지면이 작잖아요. 그러니까 기저면이 당연히 작을 수밖에 없어요. 바닥이 제일 작으니까. 그럼 아까 말씀드렸지 수직선이 무게중심선이 기저면 안에 있을 때 안정성이 높아진다는데 만약에 이게 이렇게 해서 순간적으로 무게중심선이 기저면을 벗어나게 되면은 그에 의해서 회전축에 의해서 발생하는 회전력이 이렇게 후룩 하고 그래서 회전력 때문입니다. 이때 회전축은 바닥에 접촉하고 있는 모든 시체 부위들로 각스로 쌓인 기저면의 중심점을 통과합니다. 회전축은 바닥에 접촉하고 있는 모든 신체 부위의 각 점도를 통해서 기저면의 중심점을 통과합니다. 그리고 평균대로 갈 때 양팔을 쭉 펴라고 하는 것은 왜 그랬죠? 관성 모먼트를 크게 하여 안정성에 대한 회전 운동에 대한 저항을 증가시키. 신체 중심이 낮을수록 신체 중심의 수적인 면이 중앙에 가까울수록 안정성은 높아집니다. 100m 달리기에서는 출발을 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불안정한 자세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중력은 결국에 무게중심선의 기준으로 영향이 오기 때문에 앞으로 몸을 쏠릴수록 무게중심이 앞으로 나가면서 내가 뛰어갈 수 있게 더 편하게 만드는 거죠. 네. 그러면 다음에는 4차시. 자, 4차시 들어가기 전에 1분만 쉴까요? 잠깐만 쉽시다. 목이 탄다. 얘들아, 응? 선생님들 말을 이렇게 많이 하면 진짜 목 타겠다. 자, 그럼 이어서 다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수업 시간 20분 남았습니다. 자, 운동역학 4차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운동의 웅선학생이에
스칼라는 크기만 있고 벡터는 방향 크기까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위아래, 위 플러스 마이너스 아래, 오른쪽 플러스 왼쪽 마이너스. 그러니까 마이너스라고 적은 게 아니고 방향을 나타내는 거예요. 방향을. 그리고 플러스 숫자가 커질수록 뭐 크기가 크다는 소리죠. 그리고 거리와 변이. 자, 거리와 변이는 정말로 다른 겁니다, 여러분들. 거리는 스칼라형이며 변이는 벡터예요. 말 그대로 거리는 당신이 걸은 거리. 변이는 변한 위치. 우리가 만약 여기서 출발했는데 여기에 도착했어요. 근데 우리가 움직이는 건 이렇게 움직였죠. 그러면 이동 거리잖아요. 이동 거리는 훨씬 많아요. 근데 변이는 변한 위치만을 따진 거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밖에 안 되죠.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해서 여기 찍고 다 지워놨어요. 그럼 변이는 위치는 그대로이기 때문에 변이 0인 거예요. 근데 이동거리는 우리가 이렇게 계속 돌아왔잖아요. 그럼 이동거리는 더 많을 수 있죠. 이동거리는 다를 수 있죠. 그래서 이동거리, 물체가 움직여 지나간 궤적의 길이, 그리고 스칼라형이면 항상 양의 값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움직이면은 플러스니까요. 양의 값이니까. 움직이면 계속 추가되니까. 그리고 변이, 최초 위치에서 마지막 위치로의 방향과 두 지점 간의 차단 거리를 나타내는 벡터. 그죠? 처음 위치와 마지막 위치. 육상선수 600트랙을 10바퀴 돌아서 제자리에 도착하였다. 이 상황에서 이동거리가 변이를 구하시죠. 뭐 600선 당연히 뭐 이동거리는 600트랙을 10바퀴 돌았기 때문에 600 곱하기 10 해갖고 6000이겠지만 변이는 그대로예요. 왜냐면 출발과 도착 지점이 같으니까. 그죠? 변이는 0. 자, 속력은 물체가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크기, 스칼라양입니다. 스칼라양. 그리고 항상 양의 값이고 단위는 미터 퍼 세컨, 미터 퍼 미닛, 뭐 킬로미터 퍼 아워 이런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속력은 시간분의 이동거리입니다. 이동거리를 시간으로 나눠야 돼요. 그래서 속력 이게 뭔 말이냐? 자, 속력은 시간이 걸린 만큼, 그리고 그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속력 평균 속력은 전체 이동 거리를 전체 걸린 시간으로 나눈다. 그러니까 처음에 여기서 시작했잖아요. 거기서 여기까지 갔으니까 전체 이동 거리를 전체 걸린 시간으로 나눌까. 그러니까 걸린 시간이요. 그리고 순간 속력은 한순간의 빠르기입니다. 한순간, 그 순간만에만 빠른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고시 진짜 죽겠다. 속도는 이동 거리에서 그 위치에서 변이만 들어간 거. 그러니까 이제 속도는 방향까지 생겼다고 봐주죠. 원래 속력과 속도의 차이가 스칼라랑 벡터 값이에요. 스칼라랑 벡터 값의 차이는 스칼라는 크기만 가지지만 벡터는 크기랑 방향까지 가지잖아요. 근데 변이가 들어갔기 때문에 크기와 방향까지 가지고 있는 거죠. 전체 변이를 전체 걸린 시간으로 나눌까. 그러니까 평균 속도가 만약에 결국에는 움직여서 뭐 제자리 위치에 있다면 평균 속도는 0인 거예요. 그리고 순간 속도는 한순간 빠르게 방향을 동시에 표현할 값입니다. 자, 운동하고 있는 관측자에 대한 물체 속도를 상대 속도로 합니다. 관찰자가 움직이는 속도를 VA, 관측 대상인 물체의 B가 움직이는 속도를 VB라고 할 때 관측자에 의해 물체가 관측되는 속도는 VAB는 다음과 같습니다. A에 대한 B의 상대 속도라고 하면은 B의 상대 속도가 기준이에요. 그래서 B가 앞에 오고 A가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VAB면 VB 마이너스 AV입니다. 상대적으로
B의 속도를 중점으로 잡는 거죠. 그래서 가와 같이 기준점 관측자가 정지해 있고 오른쪽 물체만 오른쪽으로 10m/s로 움직이는 것이 나와 같이 그러니까 얘가 여기로 가고 얘는 이렇게 가고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럴 때 관측자가 뭐예요? 기준점은 요놈이잖아요, 그죠? 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는 자기가 움직이는 거잖아요, 자기가. 그러니까 VA로 쳤을 때, 그러니까 VB로 쳤을 때 B가 기준 중점으로 보겠습니까? VB, VA라고 쳤을 때 어떻게 해요? VB를 먼저 앞에 놓고 10 마이너스 VA. 근데 정지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0이죠. 그래서 10 플러스 10이고 나는 얘가 VB예요. VA예요. 그러면 VB 마이너스 VA잖아요. 근데 V 정지해 있죠. 0 마이너스 10. 그렇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 이거는 벡터 값이에요. 속도기 때문이죠. 근데 어디로 움직이겠어? 왼쪽으로 움직이죠. 왼쪽은 마이너스가 붙여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0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10은 결국에 10입니다. 그래서 두 경우 모두 관측자는 물체가 오른쪽으로 10m/s처럼 움직이는 것처럼 느끼게 됩니다. 그렇다는 소리예요. 자기가 이렇게 가도 얘가 서 있어도 얘가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왼쪽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고 얘는 실제로 왼쪽으로 움직이고 있으니까 그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느끼는 겁니다. 오른쪽 방향의 속도를 플러스로 표시하기로 했습니다. 그쵸? 정말 많습니다. 일단은 머리가 아파요. 그래도 어쩌겠어요. 해야죠. 네. 다시 다음은 학교 스포츠 클럽 네. 김교사가 학성한 축구기술 분석 일지입니다. 상대 속도를 벡터식으로 표현하고 가의 질문에 대한 답을 보면서요. 이거는 나중에 할게요. A 상황에서 충돌 전에 현수의 머리 속도만 빨라졌다면 머리가 기준이에요. VB예요. VB를 기준으로 충돌 전에 머리로 날아오는 공의 상대 속도 크기는 어떻게 달라졌을까?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기준이 뭐예요? 머리입니다. 머리로 날아오는 공의 상대 속도 크기는 어떻게 달라졌을까? 상대 날아오는 공이 VA란 말이에요. VA는 어떻게 돼요? 날라왔죠 우리한테. 그렇기 때문에 다 왼쪽으로 움직이긴 하지만 자 상대수 크기는 머리는 어떻게 됐어요? 머리가 어떻게 돼 있어요? 머리 속도가 빨라졌으니까 그랬죠. 네 그렇습니다. 네 맞아요. 상대 투사 높이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상대 투사 높이가 0이어야 가장 잘 날아간다.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투사점의 높이와 착지점의 높이가 같아야 되죠. 상대 투사점의 높이와 상대점의 높이가 같아야 된다. 말이에요. 0이어야 한다는 거는. 그래서 투사체는 이 여기와 여기의 높이가 같을 때 45도로 했을 때 제일 잘 날아갑니다. 투사체에 대한 또 뭐 그렇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등속 직선 운동을 볼까요? 등속도 운동이죠. 우리가 아는
직선을 따라 일정한 방향의 빠르기로 이동하는 운동이고요. 속도가 모두 일정합니다. 속도가 0m/s죠. 일정하게 운동하고 있으니까 같은 속력으로 울제가 발생할 점은 0입니다. 왜냐면 힘을 받으면 가속력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러면 등속 직선 운동이 아니게 되는 거죠. 그럼 등 가속도 아직 나중에 배웁시다 그거는. 이동거리 변이 같고 속력과 시간은 곱하기. V는 TS 그러니까 속력은 시간분의 이동거리 변이도 시간분의 속도 면적이 뭐예요? 면적은 변이와 같습니다. 아시겠죠? 시간 속도 그래프일 때 면적은 변이와 같고 기울기는 여기서는 시간과 이동거리는 비례관계이므로 시간과 이동거리 그래프는 기울기가 A잖아요. 여기서 기울기 직선이 됩니다. 거리를 시간으로 나눌 값 즉 평균 속력과 같습니다. 등속도 운동 빠르게 일정함으로 시간 그래프에서 V는 일정합니다. 속도는 일정하다는 소리예요. 그죠?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는 면적입니다. 거리는. 이거 조심해야 돼요. 시간과 이동거리일 때는 기울기가 속력이고 그리고 속도일 때는 시간 변이에요. 여기가 면적이 아시겠죠? 그리고 속도니까 변위죠. 가속도 등속 직선의 운동은 속도가 변한다. 즉 시간에 따라 물체 운동 방향 또는 빠르기가 변하는데 시간에 따라 속도가 변하는 정도로 가속도로 갑니다. 자, 가속도는 벡터이며 가속도의 부호는 가속도의 방향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속도 부호의 방향과 가속도 부호의 방향과 같으면 속력이 증가하고 반대면 속력이 감소합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낮은 가속도는 걸린 시간에 낮은 속도 마이너스 처음 속도입니다. 자, 가속도가 계속 추가될수록 우리는 빨라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가속도가 만약에 증가해요. 그러면 우리는 더 빨라지겠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직선 AB에서 기울기 평균 가속도죠.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 그리고 점 A에서 접선의 기울기는 T 이때의 순간 속도예요. 순간 가속도. 아까 우리가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 이런 속도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가속도입니다. 아시겠죠? 평균 가속도 걸린 시간 분의 나중 속력 마이너스 현재 속력이에요. 그쵸? 평균 가속도는 운동하는 도중에 속도 변화는 무시하고 전체 속도 변량을 걸린 시간으로 나누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 월급이 맨날 달라질 수 있지만 이제 평균으로 따지면은 나올 수 있겠죠. 다 합하고 12개월로 나누면 되니까. 자, 평균 가속도는 직선 기울기가 같다. 감속도라는 것은 없으면 빨라지거나 느려지는 운동 모두 가속도 운동입니다. 왜냐하면 느려지면은 원래 가고 있는 거에 반대 방향으로 가속도가 작용하기 때문에 감속도라는 건 없고요. 그런 가속도 운동입니다. 아시겠죠? 순간 가속도. 아까 뭐라고 했어요? 한 지점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한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순간 가속도라고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속도는 순간 가속도를 의미하면서 가속도가 변하지 않는 운동을 등가속도 직선 운동에서의 가속도 변하지 않는 운동 등가속도 직선 운동에서 평균 속도와 순간 가속도가 같습니다. 그달의 월급 같은 거죠. 아시겠죠? 등가속도 운동 가속도가 변할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평균 가속도와 순간 가속도는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매 순간의 가속도가
같고 평균 가속도도 같을 수밖에 없어요. 12개월 동안 매달 300만 원 받으면 300만 원 한 달에 받으면 300만 원하고 전체 평균 300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이 또 그 말이에요. 스톤 시간 T에서 순간 가속도는 A에서는 접선의 기울기가 같다 아까 했죠. 네, 넘어갑시다. 뭐 알아서 해주고요. 자, 이것 좀 볼까요? 뭐 알아서 하시고요. 볼게요. A 시점에서 5m/s예요. B 시점에서 선수의 전후 방향이 4.8이에요. 전체 구간 A-B의 가속도의 방향. 가속도 뭐였죠? 걸린 시간분의 나중 속도 마이너스 현재 속도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몇 초 걸렸어요, 우리? 몇 초 걸리는지 안 나는데 뭐 저기 나중 속도 4.8이죠? 그 현재 속도가 뭐야? 그러니까 더 합니다. 알아서 하세요. 씨. 그림을 봐야겠다. 얘가 나중이고 얘가 나중이네요. B가. 그러니까 4.8이 나중이고 얘가 등가속도 직선운동 공식 등가속도 직선운동 그러니까 가속도가 변하지 않는 운동이에요. 그쵸? 그래서 시간 속도 그래프의 면적은 변입니다. 등가속도 시간 변이 그러니까 시간 속도 그래프 어떻게 나오겠어요? 등가속도 직선 운동에서 이렇게 나오겠죠? 일정하게 등가속도 운동이 아니면 뭐 약간 느려질 수도 있고 근데 등가속도는 이렇게 X축 Y축으로 이렇게 늘어날 거예요. 그죠? 가로축이 시간, 세로축이 위치가 되는 시간 위치 그래프에서요. 이미 점 접선의 기울기는 이미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는 그 점이 가리키는 시각에서의 물체 순간 속도를 의미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평균 속도는 뭐 시간분의 거리 초기 속도 플러스 나중 속도 나누기 2 걸린 시간에서 거리를 해도 되고 2분의 나중 속도 더하기 현재 속도로 해도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거 정말 중요해요. 시간 나중 속도는 현재 속도의 가속도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변이는 처음 속도 곱하기 시간 플러스 2분의 1 가속도 곱하기 시간 제곱 2 곱하기 가속도 그리고 거리 그리고 나중 속도 제곱 마이너스 현재 속도 제곱 평균 속도는 시간분의 변이 라고 하네요. 이걸 외워야 돼요. 이거 자주 나옵니다. 2분의 가속도 곱하기 거리는 나중 시간 제곱 곱하기 마이너스 현재 제곱입니다. 자, 문제 풀어볼게요. 정지했던 사람이 등가속도 운동을. 근데 이거는 등가속도 운동에서만 쓸 수 있어요. 등가속도 운동. 가속도가 일정할 때만. 등가속도 운동을 하여 10m 지점까지 이동했습니다. 어떻게 2,000번 이동해서 가속도와 최종 속도는 그러면 어떻게 해볼까요? 자, 주어진 게 정지했던 사람, 정지했던 사람이니까 0 그리고 우리가 시간이 2초 주어졌잖아요. 10m 이동 거리 그러면 뭘 사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주어진 게 거리, 나중 속도,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넣으면 4, 2a 나중 처음 속도 0이었으니까 4, 2a 11. 그러면 a 가속도는 5예요. 평균 가속도를. 평균 가속도 구했잖아요. 그러면 이거 할 수 있잖아요. 10에 2 5 잠깐만. 5니까 50 100 0이니까 나중 가속도는 10이겠죠. 0이 0이니까. 투사치 운동. 투사치 운동은 좋고요. 네. 네, 4차시 여기까지 하고요. 5차시 하겠습니다. 빨리 시간을 빨리 없으니까 빨리 할게요. 가운동 고정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라디안 사용합니다. 1라디안은 5.7.3이에요. 그리고 360도는 6라디안. 1라디안을 60도로 둡니다. 그래서 파이는 2파이가 파이는 180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1라디안이 60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1라디안이 그지? 레볼루션이 360도. 오케이? 60도, 360도, 180도 파이 이렇게 라디안의 60도까지 생각하시면 됩니다. 속력은 그냥 각이요. 각으로 다 추가된 거예요. 이것도 다 똑같아. 알겠어요? 속력에서 속력, 각 기준으로 여기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그냥 똑같아. 아까는 얘기한 거 다 똑같아. 아시겠죠? 30도 몇 라디안인가? 6라디안에 2파이 라디안. 180도니까 파이가. 반지름이 2m의 원주의 길이는 얼마인가? 우리 아까 했잖아요. 파이 3파이니까. 반지름 길이는 뭐예요? 반지름 곱하기 저 뭐야지? 2파이R이잖아 원래. 파이니까 4파이. 4파이는 파이는 3이라 주잖아요. 그러니까 오케이. 선속도 회전방향 곱하기 각속도 회전방향 마이너스 선속도. 회전방향이 커질수록 거리도 선거리. 오케이? 뭔 말인지 알겠어요? 회전방향이 커질수록 이도 거리도 증가한다고. 선가속도와 각가속도가 있어요. 접선가속도, 구심가속도. 구심가속도, 곡선 경로로 따라 이동하는 물체. 접선가속도, 접선에서의 접선선 곡선. 접선가속도, 구심가속도. 이거를 하는 거예요. 여기. 여기까지 했고요. 뭐 5차시는 좀 제대로 안 한 경향이 있긴 한데 시간이 좀 많이 넘어서요. 뭐 열심히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뭐 제가 열심히 하죠. 고생하셨습니다, 교수님.